자,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마트 지하주차장은 아까 내려올 때 영상 보신 것처럼 그렇게 주차장이 심한 골뱅이도 사실은 뭐 아니고요. 이렇게 폭이 좁지도 않아서 뭐 내려오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, 이제 올라오는 길, 그러니까 진출하는 방향에서는 이제 차가 좀 정체 상황이다 그러면은 약간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. 네, 출구 시속 5km 유지하라는데 진짜 5km면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속도인 게, 지금 이게 시속 8km 정도 속도거든요. 굉장히 느려요. 이 속도로 가는 게 더 힘들어요. 네, 경사는 좀 있는 편이죠. 지금 느긋하게 가고 있는 거라서 그냥 일단 넣은 상태에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굳이 기어 변속할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고, 차가 또 뭐 지금은 앞차랑 바짝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이렇게 언덕 출발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그런 상황은 연출이 안 된대요.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수동변속기 차량을 뭐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, 그 수동변속기 차량을 왜 처음에 운행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저는 궁금하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된 이유가, 이제 뭐랄까, 처음에는 제가 운전을, 지금 면허증 딴 지는 꽤 오래됐어요. 99년도에 면허를 땄는데, 차를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09년 정도? 그때 무렵부터 이제 제가 운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, 차에 관심이 아예 없다고 해야 될까요? 이제 그런 편이어가지고, 심지어는 현대마크랑 그 혼다, 일본의 자동차 회사 있죠, 혼다 마크랑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 차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는데, 이제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이니셜 D라는 만화를 본 이후로 수동 변속기의 뭐랄까요, 매력에 완전히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렇게 됐죠. 이런 거 보면 저도 성향이 약간 오타쿠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, 참 그렇죠. 근데 아마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세대분들이 그 이니셜 D를 많이 보셨을 거고, 그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만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, 거기서 보면 이제 일본의 그 산길을 굉장히 능숙한 레이싱 테크닉으로 달리는 그런 뭐랄까 지역 드라이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 만화가 만화가 이제 뭐랄까 한창 유행을 하던 이제 그 시절 때는 아직까지도 많은 차들이 수동 변속기로 운행이 되던 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, 지금은 사실 뭐 수동 변속기는 고사하고 아예 차의 어떤 운동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,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직선에서 빨리 달리거나 이런 류의 어떤 토크나 마력 이런 수치 개념이 아니라 코너링 성능이 어떻고, 무게 중심이 어떻고, 무게 배분이 어떻고, 뭐 이런 류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차에 이제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.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화가 나올 정도로 어떤 레이싱이나 이런 쪽에 뭐 F1 경기도 열렸었고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, 과거에, 지금 현재는 젊은이들이 차를 사지 않는다라는, 대부분 살 생각도 없고 그럴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,
특히나 뭐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아주 정말 드문 케이스지 않을까.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, 보급된 자동차 중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에, 그리고 또 신차에서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대략 2% 정도? 한 5에서 2%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만큼 타는 사람도 없고, 또 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선택을 하려면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옵션이 선택 폭이 이제 좁다든지. 그나마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는 좀 선택의 폭이 좀 있는 편인데, 그 이외에 뭐 쉐보레라든지 뭐 쌍용차라든지 뭐 아니면 한국에 뭐 무슨 차겠죠? 뭐 르노 삼성이라던가 뭐 이런 회사에서는 아예 수동 변속기 트림이 없는 그런 차들도 많죠.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, 그게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수동 변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건 좀 싫거든요. 선택의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. 그거는 수입차도 마찬가지고요.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드물죠. 지금 수동 변속기 차량을 수입해서 그나마 판매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토요타랑 푸조도 그 뭐였죠? 그 스포츠카 한 대가 있었는데 그 모델은 수동 변속기로 판매를 잠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이라는 모델, 그 이니셜 뒤에 나왔던 구시대 A86의 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그 모델이 수입이 될 때 수동 변속기가 이제 수입이 됐었고, 그 다음에 BMW에서는 1M이라는 모델이 수동 변속기로 출시가 잠깐 됐었죠. 그 정도 외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포르쉐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 옵션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겠지만, 포르쉐는 저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정도 레벨에서는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좁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저는 이전에 타던 차는 아반떼 HD였는데요. 아반떼 HD랑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이 아베오랑은 브랜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뭐랄까, 차 급에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?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, 그러니까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전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솔직히 아베오의 이 어떤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좀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? 클러치 느낌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 아베오가 굉장히 뭐랄까 마이너 모델이죠. 이렇게 쉐보레에서도 거의 취급을 안 하는, TV 광고도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마이너 모델인데,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, 부품을 이렇게 별로 팔질 않으니까 잘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. 사람들이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. 그래서 이제 수리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많은 게 현실입니다.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면서 가장 느낀 만족감이라면, 제가 많은 차를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이전에 타던 차랑 비교를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데, 아반떼 HD랑 비교를 해보면 시내 주행에서는 뭐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. 이 MDPS라고 하나요? 그 스티어링 시스템의 어떤 그런 약간 허술함 정도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크게 다가오진 않거든요. 근데
이제 고속도로에 나가 보면 그때는 좀 차이점이 크게 느껴져요. 이제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한 120에서 130 정도로 달리다 보면 차가 약간 붕 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접지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. 핸들도, 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지고 좀 불안한 느낌이 강한 편인데,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한 130 정도 달려도 오히려 이제 동승자도 하는 말이 안정감이 지금 속도가 130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는 얘기예요. 그 정도로 고속에서 좀 안정감이 있게 느껴진다라는 게 그 소형차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그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운전을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건 좀 어느 정도 체감되는 부분이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점이라면 차 문을 열거나 닫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문짝이 굉장히 무거워요. 이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는 행위가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차 문 무게가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, 그냥 텅 이런 느낌으로 닫힌다면, 처음에 제가 이 차의 문을 닫을 때 느꼈던 거는 차 문이 왜 이렇게 무거워, 고장난 거 아니야,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만큼 좀 문짝이 두껍다고 해야 되나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심리적으로, 실제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차가 좀 튼튼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서스펜션이 좀 많이 딱딱한 편이에요. 그게 이제 주행 안정성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서스펜션이 많이 딱딱한 편이라서 그 승차감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. 저는 그 부분을 좀 감수를 하고 타는 편이긴 한데, 승차감을 중시 여기시는 분들은 이런 아베오나 이런 차를 타시면 아마 후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만큼 좀 딱딱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, HD에 비해서. 과속방지턱 넘을 때 특히 정말 조심히 넘지 않으면 덜컹덜컹 하는 그런 충격들이 굉장히 크게 넘어와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느꼈습니다. 저는 그 승차감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승차감이 왜 이렇게 쓰레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좀 더 비싼 차를 타보면, 그 자동차 리뷰들 보면 이제 고급 좀 기존 그 뭐랄까 등급이 높은 그런 차들 보면은 이제 주행 안정성도,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그 뭐 롤이나 피치가 많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일반 도로 주행을 할 때에도 승차감이 많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, 그런 느낌들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져요. 그런 차를 타보질 못해서. 아무튼 이 아베오라는 차는 이렇게 타고 계신 분들도 뭐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,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 편이고 좀 좁은 편이고, 뒷좌석도 그렇고요.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많지만 1인 혹은 2인 정도가 타고 다니기에는, 또 운전을 하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아베오 RS의 어떤 수동 모델이 나왔으면 굉장히 사고 싶어 했을 텐데, 아쉽게도 한국에는 RS 수동 모델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현대차와 또 약간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, 지금 쉐보레에서 나오는 다른 수동차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, 지금 이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1단 기어의 기어비가 좀 긴 편입니다. 레이디는 제가 아반떼를 탈 경우에는 사실 시내에서
1단으로 주행을 하고 이제 2단으로 변속을 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짧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1단에서 가속을 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았었는데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1단 기어비가 좀 긴 편이라서 1단에서 RPM을 좀 올려준 다음에 2단으로 변속을 해야 가속 능력도 그렇고 오히려 변속 중대가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생산은 뭐 한국 공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쉐보레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 브랜드라서 기어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. 아 그리고 이제 또 이 차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브레이크나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전해지는 피드백이 제가 현대차 아반떼를 탔을 때는 뭐랄까 초반에 좀 많이 몰려 있었어요.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약간만 밟아도 차가 좀 잘 서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 정도 느낌이면 더 밟으면 더 잘 서겠는데 라는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더 밟으면 더 잘 서는 건 아니었죠. 왜냐하면은 그 응답성이 초반에 좀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. 악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더 밟는다 그래가지고 차가 더 잘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. 네, 그런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지금 야메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밟는 대로 차가 움직여 줄 거라는 그 예측하는 대로 이 반응성이 따라와주는 측면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뭐랄까 앞쪽에 이 담력이 많이 쏠려가지고 차가 앞으로 이렇게 좀 내려앉는 느낌 있죠. 그런 느낌들이 사실 크지가 않고 차가 이렇게 쑥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고요. 그전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사실은 많이 들었거든요. 자, 저는 기름을 넣으러 왔기 때문에 주유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